더 럭키 원즈에서 하나를 맡고 있는 하나입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정말 환영하고요. 여태 여행 관련된 것들과 저희 카라반을 산 경험에 대한 것들 등 비디오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 다른 영상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넓지도 않고 깔끔하지도 않지만 주방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방의 주제는 국비 유학을 받고 해외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답은 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국비 유학생 선발에서 선발이 되어서 사회과학 분야로 영국에서 석사 공부 1년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국비 유학이 안 됐으면은 해외 유학이라든지 해외에서 학위를 받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할 수가 전혀 없을 만큼, 물론 정말 원하면 몇 년이 걸리든 언젠가는 할 수 있었겠지만 집안 사정이라든지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바로 대학을 마치고 가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2017년도에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처음 지원을 했던 거였고, 사실은 국비 유학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14년도 정도였고, 2014년도 때가 제가 아직 말라위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전혀 안 갖춰져 있었지만은 혹시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국내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뭔가 더 도전을 하고 어떤 경험을 쌓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국비유학만큼 저에게는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저는 2017년 지원할 때까지 매년 지원 공고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지원을 한 것은 2017년도였지만 저에게 국비유학 제도의 시험 유형과 조건과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지, 그리고 지원금을 받은 후에 내가 책임지고 보고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내 머릿속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이걸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저는 답을 하고 질문을 하는 시간들이 길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지원을 한 것은 지원을 해서 서류들을 모아서 내는 과정이었고,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준비는 지난 2년 정도 그렇게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올해 공고도 떠 있거든요. 국비 유학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국비 유학 공고문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것을 알려드릴게요. 올해 공고는 4월 22일에 떴는데 지금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지원 접수 기간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제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또 제가 2017년도에 지원을 했을 때도 제가 아는 지인분도 같이 지원을 해서 면접까지 같이 갔는데 그분이 이제 면접에서 안 되셨거든요. 다음 해에 저한테 이제 또 연락이 오셔서 제가 자소서와 쓴 거 이제 실제 서류 냈던 것들을 전부 다 자료를 드리고 면접은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까지 이제 다 알려드리고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류 제출하실 때 공고문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1차 시험 서류 심사 합계 80, 2차 시험 면접 시험 합계 100점.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외국어 성적 20, 학업 성적 20, 지원 전공 관련 대외 실적 20, 그리고 국외 수학 계획서, 자기소개서 포함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20점, 총 80점이에요. 처음 공고를 봤을 때 이제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배점들이 합계가 잘 맞아야지 점수가 높겠죠? 근데 이번에는 1차에서 2배수밖에 뽑지 않아요. 그 말은 서류에서 잘 붙으면은 최종까지 내가 경쟁할 수 있는 것은 확률이 반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정말 잘 써야겠죠. 사실 외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말라위에서 2년 반 정도 자원활동을 하느라고 또 제가 정치외교과 복수 전공을 하기도 했고 해서 대학을 7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려면 저희는 토익 점수가 원래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익을 치면서 토익이 945점이 나와서 저는 그걸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썼거든요. 국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에서 복수 전공을 하던 당시에 여름방학을 활용을 해서 독학을 해가지고 국사 자격증을 또 땄어요. 물론 2017년도에 내가 국비역을 지원하겠다는 그 목표 하에 계획적인 시험 공부였죠. 국사 공부는 최태성 선생님을 꼭 보세요.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정말 무조건 1등급 가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전공 관련 대외 활동, 봉사활동, 그 다음에 대외 회의, 국제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 프로젝트라든지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어떤 것이든지 학교 생활 외에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경험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국외수학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배경에서 나는 이런 공부에 더 관심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런 것과 또 그것이 지금 학교를 가서 석사든 박사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하는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그 외에 자소서라든지 이런 거 팁이나 이런 강의들 보시면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스펙보다는.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개성이라든지 그 사람만의 것을 사람들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화려하고 좀 멋있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꼭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드러낼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생은 쭉쭉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가는 거니까 또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서류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쓰신 글 있죠? 그거는 꼭 주변에 글을 교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나 아니면 친구, 그냥 지인들이더라도 3자 입장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글을 한번 보여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점이 부족해하는지 솔직하게 물어보고 또 그걸 반영해서 계속 교정을 하셔야 돼요. 가족들도 괜찮고 친구나 교수님이나 동료나 그런 분들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도 3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선발 분야에 대한 기초 및 전문 지식. 두 번째,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 자세. 그 다음에 책임감과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40%. 이렇게 해서 30, 30, 40, 100점 기준이에요. 그리고 합격자 선정 기준은 여기에 보니까 각 평가 항목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면접을 봤을 때 2017년도가 한창 AI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류를 대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 휴머니즘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거의 희망은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한때 시사적으로 큰 이슈였던 거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7년도 시사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보다가 AI도 면접 보기 전날에 밤에 이렇게 누워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면접에 정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2020년도 중요한 시사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내 학문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그거에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 면접 보실 때 아마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준비하세요. 면접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전공에 대한 얘기도 있고 사회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제 제가 구체적인 질문들보다 도움 드리고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지원하려고 하는 그 분야의 교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내가 배우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나는 여기에서 이만큼으로도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전공하시는 분야에서 잘 아는 교수나 연구자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쓴 책,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게 준 영향,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조금 메모를 해 가시면 써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들이 내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내 학문을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제 경험담은 석사를 지원하시는 분들 위주예요. 박사는 저도 아직 베를린에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석사로 받으면 박사로는 중복 혜택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박사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금액적으로 사실 비교를 했을 때 박사가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민간 재단이나 장학재단에서 주는 그런 혜택들을 한번 보시고 지원하시는 학교에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국비유학을 박사 때 지원하시는 것으로 고려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정말 급하다 하시면 국비유학을 석사로도 지원을 하셔야겠죠. 저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선발 분야, 내가 어떤 분야에 속하는 사람일까? 그것도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젠더와 교육, 국제개발이라는 게 한 타이틀로 있는 전공을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질문을 했었어요. 거기 국제교육원에 여기 사업 담당자분께 이메일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 이름이 이렇고 학교는 여기 있는데 이게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제 사회과학에 지원을 하면 된다 이렇게 답이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헷갈리신다면은 정확한 거는 거기 담당자분께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지금 지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Hi guys! How are you doing? I hope you are all well. As I just delivered my tips and experience of getting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for studying abroad. Yeah, it was really great opportunity for me. It was in 2017 and I got to go to UK to study my master's program. And yeah, I thought I could share directly with Korean audience who are also preparing and looking forward this kind of opportunity. Yeah, that was it. And Guy saying hello from somewhere on the street. It's a nice Sunday and lovely weather. I hope you are also enjoying this wonderful springtime wherever you are. And stay lucky. We will see you in another video.